자, 따로 비타민C를 보충제로 먹고 있지 않다면 비타민C는 얼마나 들어가고 있고 그건 충분한가라는 거죠. 여러분, 비타민C 충분하게 잘 드시고 계시는지요? 비타민C 보충제를 따로 섭취하고 있지 않다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음식을 통해서 충분한 양만큼 먹기 어렵다. 그러면 충분한 양은 도대체 얼마냐라는 건데요. 그건 사람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 얼마만큼 비타민C를 소모를 하는 몸이냐, 음식 먹는 양이 얼마만큼 되느냐, 몸에 질병이 얼마나 있느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느냐, 음주, 흡연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현대인의 대부분은 비타민C 식품으로 예를 들어서 채소나 과일을 통해서 충분하게 섭취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자, 현대 지금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 몸속에 비타민C가 많이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200~300년 전에는 나무가 집 가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갑자기 왜 활성산소와 나무의 관계를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나무가 옆에 있으면요, 나무 잎에서 수분이 증발하면서 거기서 전자가 떨어져 나옵니다. 전자가 떨어져 나온 것이 사람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 전자가 공급이 되어지니까 항산화가 되어지죠. 그래서 숲과 가까이 지내는 시대에는 그나마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이 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화가 되어졌다. 그렇지만 지금은요, 이 나무, 숲을 가까이 하고 지내기가 너무 어렵다. 왜요? 전부 다 아파트에서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다가 이중창을 만들어 놓고 바깥 공기가 잘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인은 활성산소를 오히려 더 몸속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집안에 활성산소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산소로 다시 되돌리는 방법이 음식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 기준은요, 내가 먹고 있는 비타민C의 양, 보충제로 먹고 있는 비타민C의 양 6g 이상 정도는 되어져야 그나마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보충제가 공급이 되어졌을 때 조금이나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6g도 많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음식을 통해서 6g을 섭취를 하려면요, 레몬이나 오렌지, 이런 거 하루에 100개 먹어야 됩니다. 100개 어떻게 먹죠?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제를 드셔야 된다. 자, 보충제를 드시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은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C를 먹고 내 몸의 활성산소를 없앤다, 중화를 한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산으로 가서 암을 고친 사람들,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가셔서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산으로 가서 암을 고친 사람들. 산에 가서 사는데 왜 암이 고쳐질까요? 나무들로부터 많은 것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마이너스 이온이 잘 들어온다. 그 다음에 피톤치드가 들어온다. 그 다음에 산소 공기 중에는 산소가 이 도시보다 1% 정도 더 많다. 산소가 몸속에 적정량으로 잘 들어가는 것은 내 몸의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킬 수 있지 않느냐. 심지어 고압산소요법, 암 환자 산소통 속에 들어가
치료를 하는 그런 요법까지 나와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그 음식 중에 비타민C는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양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섭취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비타민C, 왜 자꾸 먹으라 그러지? 그냥 밥 먹고 음식 먹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거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활성산소는 전자가 부족하거나 전자가 과잉으로 들어있는 산소입니다. 여기에 이 전자가 공급이 되어지면 그 산소는 다시 보편적인 안정화가 되어져 있는 산소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산소는 다시 내 몸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타민C를 먹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전자를 먹어주기 위해서 내 몸에 전자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비타민C를 먹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전자를 집어넣기 위해서 전자가 들어있는 비타민C를 먹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요. 마이너스 이온 발생기라고 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집안에다가 켜놓으시면 벽 속에 들어있는 전선으로부터 빠져나온 전자가 마이너스 이온 발생기 속으로 들어가서 전자가 공기 중으로 불어져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 안이 마이너스 이온이 들어있는 방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공기를 통해서도 전자를 넣어서 항산화를 시키고 비타민C를 먹고 전자를 공급을 해서 항산화를 시키고 항노화, 안티에이징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불러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속에 전자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전자를 값싸게 몸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먹는 것 중에서는 비타민C가 가장 싸다.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다. 아무리 먹어도 별 문제가 없다. 몸은 건강해진다. 여러분들 몸속에 비타민C의 양을 컨트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해보십시오. 건강해. 비타민C와 소금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엄청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금이 그렇게 중요하듯이 우리 몸속에 비타민C도 중요한 것이다. 몸속에 비타민C가 없으면요. 비타민C가 다 빠져버리면 비타민C를 제대로 섭취를 해놓지 않으면 2달 안에 죽습니다. 많은 음식물들 중에 비타민C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좀 더 많이 먹으면 몸이 훨씬 더 건강해지기 때문에 비타민C를 열심히 드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혈액 중에는요 비타민C가 1 정도 들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1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혈당, 당 농도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혈당 100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뒤에 붙어있는 단위가 뭐냐면 100mg per 100ml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ml 당 100mg의 당, 포도당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혈액 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포도당의 양은요 정상적인 수치일 때 공복혈당 100이라고 볼 때요 혈액이 보통 5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혈중에 보통 5g 정도의 포도당이 항상 유지가 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양을 가지고 우리는 에너지를 쓰고 있는 양이 되는 거다. 비타민C는 1mg 들어있습니다. 1mg이 100ml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우리 몸속에는 5리터 정도의 피가 있으니까 50mg 정도의 비타민C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피 속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혈액 속에만 항상 혈액 속에 50mg 정도의 비타민C가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혈액 중에 1이 들어있는데요. 백혈구 속에는 100에서 200 정도 들어있습니다. 뇌세포에는 200 정도 들어있습니다. 간, 췌장, 부신, 신장에 붙어있는 부신 이런데 다 비타민C가 100, 150, 200 이런 정도로 들어있다라는 거죠. 췌장에 비타민C 없으면요 큰일 납니다. 뇌에 비타민C 없으면 뇌세포가 활성산소에 의해서 다 박살납니다. 치매가 훨씬 빨리 옵니다. 그래서 치매 안 오시고 싶거든요. 비타민C라도 열심히 챙겨 드셔야 된다. 자, 뇌세포에 왜 200이나 되는 비타민C가 들어있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뇌세포는 포도당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요. 포도당을 이용할 때 산소를 엄청 많이 써야 되죠.
산소를 쓰고 나면 남은 가스가 활성산소가 만들어져 나오고, 만들어진 이 활성산소는 빨리 산소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다시 만들 때 이용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비타민C다. 비타민C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활성산소를 없애준다. 그 다음에 백혈구 속에는 왜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야 되느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각종 미생물, 바이러스, 기타 등등 각종 물질들을 빨리빨리 분해를 시켜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비타민C가 백혈구 속에도 많이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비타민C를 여러분들이 안 먹다가 갑자기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얼굴에서 뾰루지가 올라온다든지 여기저기 염증이 발생한다든지 가래가 많이 생긴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호전 반응 중에 한 가지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백혈구가 여태 비타민C를 잘 못 가지고 있다가 비타민C를 먹게 되니까 백혈구 속으로 비타민C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비타민C가 백혈구에 많이 존재하니까 백혈구가 총알이 많아지는 거죠.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분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고 그 염증들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내 얼굴이나 여기저기 나타나는 현상들이 온다. 호전 반응의 일종인 거죠. 이렇게요. 비타민C는 우리 몸속에 각 조직과 장기에 혈액에 존재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존재하고 있고, 또 그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그게 들어있어야 내 몸을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여러분들은 비타민C를 충분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먹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계속 넣어주어야 되고요. 내 몸은 끊임없이 비타민C를 엄청나게 많은 양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넣어줘야 되죠. 문제는 우리 몸에서 한 개도 만들 줄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여태까지 20년 동안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제가 알아낸 이야기부터 먼저 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타민C는 첫 번째, 소화를 잘 되도록 해준다. 소화를 잘 시키려면 위산이 필요하고요. 위산을 만드는 원료 중에 소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C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위산은 염산이고 염산은 H와 Cl로 만들어져 있고, Cl은 소금으로부터 공급을 하고 H는 비타민C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비타민C가 위장 안에 들어오게 되면 위산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고 내 몸속에 부족했던 위산을 채워주는 그런 물질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타민C 잘 챙겨 드시면 소화가 안 되는 일은 거의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비타민C가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진다. 유산균이 비타민C를 이용해서 정식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우리 장은요,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우리 장 속에서 균이 잘 살려면 약간 약산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환경이 되어지면 좋죠. 그래서요, 비타민C는 약산성이잖아요. 비타민C가 지나가면서 산성 환경을 만들어주고 산성균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유산균이 잘 사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것이 비타민C다. 장을 튼튼하게 해준다. 장의 미생물 막에 의한 배리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래서 비타민C를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된다. 세 번째는요, 비타민C가 흡수되어지게 되면 혈관에 들어가서 비타민C가 돌아다니면서 뭉쳐있는 적혈구를 떨어지게 해줍니다. 적혈구가 뭉치는 이유는 이 적혈구의 표면에 있는 지방이나 각종 물질이 산화되어지고 나면 여기가 플러스 차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적혈구는 원래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 산화가 되어지면은 없어지고 플러스를 띠게 되고, 적혈구의 표면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존재하게 되면 서로 당겨서 붙어버린다. 이렇게 해서 적혈구가 서로 엉겨 붙을 수가 있다. 여기에 비타민C가 가게 되면 전자를 공급을 해주고 공급되어진 전자 때문에 플러스로 되어진 곳을 마이너스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해서 적혈구를 분산시켜줘. 이것 때문에 산소 운반이 잘 되어지게 된다. 그래서 신진대사 속도가 올라가고, 신진대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는 포도당을 잘 없애준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포도당이 잘 없어지면 에너지가 잘 생성이 되어지는 거고 혈당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비타민C를 먹게 되면 바로 이런 현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피곤함이 줄어든다. 비타민C 먹었더니 가장 많은 효과를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피곤하지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혈당 소모가 잘 되어져서 혈당을 떨어뜨려 준다.
당뇨가 걱정되신다면요, 비타민C만이라도 열심히 챙겨 드셔보십시오. 당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비타민C에 관한 효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비타민C를 판매를 하고 있는 이 회사들에서는 비타민C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지 여기를 한번 봐보시면은 보이시죠?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여기 뭐라고 적어 놓고 있냐면요, 결합 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에 필요하다. 결합 조직 형성.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은 세포, 그 다음에 조직, 장기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내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제대로 붙어 있어지려면 결합 조직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바로 식약처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결합 조직의 기능 훨씬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 그 밑에 철의 흡수에 필요하다. 철분을 흡수하는데, 즉 우리가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철분들을 얘가 잘 흡수되어지도록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 우리 몸속에서 호흡만 하면 발생되어져 나오는 활성산소,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데 비타민C가 필요하다. 자, 지금까지 비타민C가 우리 몸속에서 하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이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웬만한 질병도 전부 다 없애는 데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물질 중에 한 가지다. 비타민C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챙겨 한번 드셔보십시오. 한 개 먹어가지고는요, 모릅니다. 하루에 3알을 먹어도 모릅니다. 6개 정도는 먹어야 그때부터 조금씩 나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6개씩이나 그것도 약같이 생긴 거를 어떻게 먹으라고 이렇게 고민이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드셔야 됩니다. 드셔보시면 알 수 있다. 열심히 소금과 비타민C를 챙겨 드셔. 저의 유튜브 댓글에 비타민C가 몸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올려드렸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사님 덕분에 비오6기소를 시작해서 한 달 만에 정말 좋아졌어요. 제가 소화 안 되시는 분들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먹으면 2주에서 한 3달 안에는 대부분 다 좋아진다,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드리고 있는데 한 달 만에 정말 좋아졌어요. 이런 분도 있다라는 거죠. 올해 위산 분비 억제제 먹고 계란조차 소화 못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소화가 잘 됩니다. 매서꺼운 것도 없어진 것 같아요. 비염도 평생 달고 살았는데 비염도 사라졌어요. 소화 잘 되려고 시작한 비오6기소로 비염, 소화불량, 피로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건데요. 비염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단백질을 섭취를 하게 되면 단백질이 소화가 잘 안 되고 소화가 잘 안 된 그 단백질이 혈액 속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다가 약한 부위로 주로 뚫고 나온다. 거기가 이제 비염이었던 거죠. 단백질이 들어가는 것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키토산이 소화가 안 된 단백질을 붙잡고 배출을 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비타민하고 소금이 소화를 시키는데 도움을 많이 주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니까 비염도 좋아져, 당뇨도 좋아져,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웬만한 좋아지고 싶은 것들은 대부분 다 좋아진다. 이게 비타민C의 기적 같은 효과다라는 건데요. 이 기적이라고 말을 붙일 거리도 안 되는 건데요. 사실은 그냥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건데 병원을 20년, 30년 다니고 약을 그렇게 먹었는데도 안 되던 게 괜찮아지니까요. 그래서 비타민C를 지금 드시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비타민C를 또 많이 먹을까 적게 먹을까 박스에 1개밖에 안 적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 1개도 드셔보시고 2개도 드셔보시고 3개도 드셔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점점 변화가 일어난다. 그 변화가 여러분들 몸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 때문에 비타민C는 꼭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다 라는 겁니다.
이분은요, 기초 체온이 올라서 수족 냉증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적으신 것 같아요. 분명하게 비타민C는 여러분들의 신진대사를 도와준다. 기초 체온이 올라가고 수족 냉증이 좋아졌다. 저 것만으로도요, 내 몸에 대사가 굉장히 잘 되게끔 되어져 버렸다. 무슨 대사냐면 포도당 대사가 잘 된다. 포도당 대사가 되어지면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 에너지가 내 몸을 따뜻하게 데피는 데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결국은 비타민C를 먹으면 당분 소비가 잘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을 떨어뜨리고 싶으면 비타민C를 꼭 챙겨 드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 먹으면 당 조절이 어느 정도는 된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지는 게 기초 체온이 올라가는 거. 기초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먹고 자고 쉬고 영양제 먹고 이런 걸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체온을 유지를 해야 살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운동을 하는 이유도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기초 체온이 내려간다, 몸이 차가워진다 라고 한다면 내 몸에서 또 다른 짓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점점 암세포의 숫자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노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기초 체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암세포는 점점 생길 수밖에 없다. 나의 기초 체온을, 나의 체온을 유지를 시키든가 또는 높여주기 위해서,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기초 체온 높이자. 체온을 따뜻하게 하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비타민C를 먹으면 체온도 올라간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45세이고요. 10대 때부터 정전기가 사계절 내내 있어서 1년 내내 핸드크림을 달고 살고 살았어요. 그런데 비타민C 20g, 비오6기소를 3개월 정도 먹고 지금은 환절기 때인데도 정전기가 없어져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고질병인 위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비타민C 드시고 매일 쥐 나던 다리가 좋아지셨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면 정전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안정화시켜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적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요, 연달아서 한번 봐보시면 비타민C 메가도스 이후 소화 기능이 좋아졌습니다. 올해는 감기도 안 와서 신기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비타민C는 역시 기적을 만드는 거 사실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분도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입술이 항상 메마르고 각질이 벗겨져 크림을 밤낮으로 발라도 바를 때뿐이었는데 벗겨져서 피가 나도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했었는데 비타민을 10월 7일부터 먹기 시작하고 며칠 뒤부터 박사님 처방대로 비오6기소 소화효소제 하고부터 입술이 너무 부드럽고 촉촉해져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물론 글루타치온도 먹고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입술이 마르고 벗겨지고 이랬다라는 건데요. 비타민C의 특징 중에 한 개가 뭐냐면 결합 조직을 튼튼하게 해준다. 결합 조직을 유지를 시켜준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한다. 근육도 튼튼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 중에 한 개고요. 또 물처럼 입으로 들어갔다가 흡수되어지고 남은 것은 소변으로 배출이 되어진다. 그런데 소변으로 배출되어지면서도 좋은 기능을 하면서 빠져나간다. 그래서 비타민C는 물, 공기, 소금만큼이나 좋고 중요하고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게 공급이 잘 되어져야 된다. 댓글창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비타민C 대박. 병원 갈 일이 없네요. 피부는 덤으로 너무너무 좋아요.
늘 감사합니다. 전 비타민 먹고 몸이 가벼운 것도 있지만 방광염도 많이 좋아졌어요. 주위에다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방암 초기인데요. 비오유키소에다가 더 추가할 거 알려주세요. 간절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친구가 추천해준 선생님 동영상을 보고 비타민C를 먹기 시작했어요. 40년 넘게 위장으로 고생했는데 지금은 속쓰림이 없어졌습니다. 자, 위가 엄청 좋아졌고요. 비염도 좋아졌고요. 두루두루 하루 10g 정도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만병통치약인 듯합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감기도 자주 나오고 냄새도 없어요. 8,000ml 정도 매일 복용 중입니다. 7개월 지나고 있습니다.